눈보라가 트럭 앞 유리를 때리며 시야를 가렸습니다. 와이퍼가 쉼없이 움직였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속도를 더 줄이며 어딘가 쉴 곳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낡은 휴게소였어요. 올해 49살, 화물차 운전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며 저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이런 날씨에 이런 곳까지 오는 사람은 저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들 뿐이겠지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후드티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식당 문을 밀었어요. 띠링 작은 종소리가 났습니다. 식당 안은 예상보다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가스난로가 한쪽에서 열을 내뿜고 있었어요.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테이블과 의자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카운터 안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앞머리에 어깨까지 오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지만 깔끔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특별히 친근하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목소리였어요. 라면 하나 주세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후 그녀가 라면을 가져왔습니다. 평범한 라면이었지만 계란이 하나 더 들어가 있었고 작은 접시에 김치도 함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이상하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라면을 한 젓가락 집어 넣었어요. 집에서 끓인 라면 맛이었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이지만 뭔가 손맛이 느껴졌어요. 맛있네요. 제가 말하자 그녀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없이 물 한 잔을 더 가져다 놓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라면을 다 먹고 계산을 했습니다. 얼마예요? 4,000원이에요. 돈을 건네며 문득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네, 꽤 됐어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굳이 더 묻지 않았어요. 그럼 잘 가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밖으로 나오니 눈은 조금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트럭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식당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희미한 불빛만 보였어요. 그 후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또 다른 배송 일정으로 같은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눈은 오지 않았지만 해가 일찍 져서 어두워졌어요. 그 휴게소 불빛이 다시 보였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다시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마도 그날의 따뜻한 라면 맛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종소리와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카운터에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지나가는 길이라서요. 라면 하나 주세요. 이번에도 같은 라면, 같은 계란, 같은 김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혼자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네, 남편이 몇 년 전에 저 세상으로 가서요. 그녀의 대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구나.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장태식이라고 합니다. 화물차 운전 일해요. 이선영이에요.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들르게 되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며칠에 한 번씩. 선영씨도 조금씩 말수가 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늦은 저녁에 들렀는데 선영씨가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 중이셨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라면 끓여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같이 드시세요. 그날은 처음으로 같은 시간에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백반을 먹고 있었고 저는 라면을 먹었어요.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가족 없으세요? 선영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연락 안 해요. 제가 집에 없을 때가 많아서 관계가 소원해졌거든요. 그렇군요. 선영씨는요? 자녀 있으세요? 없어요. 남편이랑 올해 아이가 안 생겨서.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르게 되었어요. 때로는 식사 시간이 맞아서 함께 먹기도 했고 때로는 잠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선영씨는 말수는 적었지만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피곤해 보이면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고 비가 오는 날엔 조심히 가세요 라는 말을 꼭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트럭에 간단한 고장이 생겼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정비소에 맡겨야 했는데 가장 가까운 정비소가 선영씨 식당 근처였어요. 수리하는 동안 여기서 기다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커피라도 드릴까? 그날은 처음으로 몇 시간을 식당에서 보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조용한 오후였어요. 선영씨는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했고 저는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심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혼자서. 이제 익숙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얼마나 되셨어요? 혼자 지내신 지 3년 정도 됐어요. 저보다 더 최근이었네요. 그래서 더 힘드실 텐데 외롭지 않으세요? 제 질문에 선영씨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외롭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날 저녁
트럭 수리가 끝나고 떠나려는데 선영 씨가 작은 종이봉지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김밥이에요. 저녁 대신 드세요. 집에서 만든 김밥이었어요. 단무지와 계란 그리고 소고기가 들어간 정성스러운 김밥이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마워요. 별거 아니에요. 그날 밤 트럭에서 그 김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집밥 맛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들렀을 때 김밥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웠습니다. 다행이네요. 입에 맞으셔서 요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많이 해줬거든요. 이제는 혼자라 잘 안 하게 되네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제는 대부분 혼자 먹거나 밖에서 해결합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서. 그러게요. 어느 날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문을 닫을 시간이었는데 불은 켜져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영씨 혹시 계세요? 문이 열리며 선영씨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태식씨?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혹시 라면 하나만 들어오세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선영씨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소주 한 병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혼자 드시고 계셨네요. 네, 오늘이 남편 기일이라서요. 아,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셨구나. 라면은 됐어요. 그냥 앉아 있을게요. 괜찮으세요? 네, 차라리 누군가 있어서 좋네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영 씨는 남편과의 추억을, 저는 아내와의 이야기를 했어요. 둘 다 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평소보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할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지켜보기만. 선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아내도 그랬어요. 병원비 벌겠다고 더 많이 일했는데 정작 곁에는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후회돼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와 선영 씨는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더 편해졌다고 할까요?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선영 씨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기침을 자주 하고 얼굴도 좀 창백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감기인 것 같아요. 약은 드셨어요? 약국이 문 닫아서 못 샀어요. 제가 나가서 24시간 약국을 찾아 감기약을 사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고마워요. 이런 것까지 별거 아니에요. 선영 씨가 약을 먹고 나서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쉬세요. 라면은 제가 끓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해드릴게요. 처음으로 제가 라면을 끓여드렸습니다. 어설펐지만 선영 씨가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네요. 정말요? 처음 해본 건데 남자분이 해주는 라면 처음 먹어봐요. 그 말에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하지 않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른 휴게소에서 만난 기사가 하는 말이었어요. 야, 너 요즘 그 구국도 휴게소 자주 가지? 네, 가끔 가요. 왜요? 거기 아줌마 조심해. 남자들한테 잘해준다고 소문났어. 그 말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돈 좀 쓰면 뭐든지 해준다더라고. 과부 아줌마들이 다 그렇지 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선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설마 선영 씨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때마다 그 소문이 생각날까 봐서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선영 씨가 궁금했어요. 일주일 만에 다시 갔습니다. 선영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어디 가셨어요? 일이 좀 바빠서요. 라면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소문이 신경 쓰였습니다. 선영 씨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친절하지만 선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선영 씨, 혹시 다른 손님들도 저처럼 자주 오나요? 아니요. 이 길이 워낙 한적해서 단골은 몇 분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근거 없는 얘기였나 봅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기사한테서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식당 아줌마 밤에 가면 술도 팔고 그런다더라. 이번엔 더 구체적인 소문이었어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이었어요. 혹시 뭔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식당에는 저 말고 다른 손님이 한 명 더 있었어요. 50대 정도의 남자였는데 선영 씨와 친근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태식 씨. 선영 씨가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쪽 테이블에 앉았고 선영 씨는 그 남자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라면을 먹고 계산을 할 때 그 남자도 나가더군요. 선영 씨에게 뭔가 작은 봉투를 건네고 갔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질투심 반, 의심 반으로 물어봤습니다. 아, 식자재 납품업체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왠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식자재 납품을 이런 늦은 시간에? 그리고 그 친밀한 분위기는 뭐였을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설마 선영 씨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하지만 제가 아는 선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며칠 더 고민하다가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의심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선영 씨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요. 선영 씨에 대해서. 선영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그 남자 손님들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선영 씨가 일어났습니다. 나가세요. 선영 씨. 그런 소문을 믿으실 거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믿지 않으신다면서 왜 물어보세요? 의심하고 계시잖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선영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식당을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한 달 동안 그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선영 씨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른 휴게소를 이용했지만 계속 선영 씨가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 상처받은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 달 후 다시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식당 불빛이 보였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견딜 수 없어서 다시 갔습니다. 선영 씨에게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식당에 들어가니 선영 씨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영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소문 같은 건 신경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선영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식 씨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저는 남편 죽고 나서 어떤 남자와도 그런 관계 맺은 적 없어요. 태식 씨 말고는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 말고는 태식 씨는 특별했어요. 처음으로 마음을 조금 열었던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짓밟았구나. 선영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이제 됐어요. 그냥 잊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편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선영 씨는 필요한 말만 했고 저도 더 이상 개인적인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몇 번 더 갔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님과 사장 사이의 관계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선영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이 든 여자분이 계셨어요. 선영 씨는 어디 가셨어요? 아, 선영이요?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어요. 많이 아프세요? 감기가 심해졌나 봐요. 열도 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혼자 아프고 있을 선영 씨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날 식당에 갔을 때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과 해열제를 사서 갔습니다. 이거 선영 씨한테 전해주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선영이가 태식 씨 얘기 자주 해요. 그래요? 네. 미안하다고 너무 차갑게 굴었나 봐서 라고.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선영 씨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혹시 제가 직접 전해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죠. 뒤쪽 방에 있어요. 처음으로 식당 뒤쪽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에 선영 씨가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선영 씨 괜찮으세요? 태식 씨? 선영 씨가 놀라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누워 계세요.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감기가 좀 심해져서요. 약 사왔어요. 드세요. 선영 씨가 약을 받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미안해요. 태식 씨, 그동안 너무 차갑게 굴었죠?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그런 말을 해서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태식 씨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우리는 그렇게 다시 화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관계가 이전보다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한 후에 더 끈끈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선영 씨가 완전히 회복된 후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났습니다. 이제는 굳이 배송 일정이 없어도 그 길로 돌아가곤 했어요. 오늘은 일이 없으신데 왜 오셨어요? 어느 날 선영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라면이 먹고 싶어서요. 사실은 선영 씨가 보고 싶어서였지만 그렇게 말할 용기는 없었어요. 태식 씨는 참 이상해요. 다른 곳에도 라면은 있는데 여기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같은 라면이라도 선영 씨가 끓여주면 더 맛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식당 앞에 작은 화단이 있었는데 선영 씨가 꽃을 심었어요. 꽃 좋아하세요? 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정원 가꾸기를 좋아했거든요. 이젠 이것밖에 할 수 없지만 작은 화단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가꾸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도와드릴까? 괜찮아요. 혼자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다음에 갔을 때 작은 화분 하나를 사가지고 갔어요. 이거 뭐예요? 장미예요. 심으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왜? 그냥 선영 씨가 꽃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선영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가끔 작은 선물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꽃이었다가 책이었다가 때로는 맛있는 과일이었어요. 매번 이런 걸 왜 가져와요? 그냥 지나다가 눈에 띄어서요. 사실은 선영 씨 생각을 하며 일부러 산 것들이었지만요. 여름이 되자 식당이 더워서 선영 씨가 힘들어했어요.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수리비가 부담스러워 못 고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수리기사를 불러서 에어컨을 고쳐드렸어요. 이거 얼마예요?
제가 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안 돼요. 제 식당인데 선영 씨가 더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날 선영 씨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태식 씨. 정말 고마워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벌써 선영 씨를 안 지 1년이 넘었네요. 이제는 거의 매일 보는 사이가 되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선영 씨, 저랑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요? 영화요? 네. 오랜만에 기분 전환도 할 겸요. 선영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처음으로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로맨틱 코미디였는데 선영 씨가 중간중간 웃는 모습이 예뻤어요. 영화가 끝나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식하네요. 맛있어요? 네. 그런데 왠지 어색해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태식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선영 씨가 말했어요. 갑자기 왜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한테 잘해주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선영 씨가 좋아서요. 처음으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선영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도 태식 씨가 좋아요. 그날 밤 선영 씨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별이 많이 떠 있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소문이 날까 봐서요. 그래서 식당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고 가끔 문을 닫은 후에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선영 씨를 만난 지 거의 2년이 되어 갔어요. 어느 날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니? 네. 아버지는 어떠세요?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시던데 아들이 며칠 전에 저를 본 모양이었어요. 그래?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선영 씨 얘기를 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건강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들 말이 맞았어요. 요즘 제가 많이 밝아졌거든요. 선영 씨 덕분이었죠. 새해가 되었습니다. 선영 씨와 처음으로 새해를 함께 맞이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영 씨도요. 올해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봄이 되자 선영 씨가 제안했습니다. 태식 씨, 우리 같이 살지 않을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혼자 사는 것도 지겹고 태식 씨도 트럭에서만 지내지 말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먼저 말할 용기가 없었는데 선영 씨가 먼저 제안해 주었네요. 좋아요. 그럼 어디서 살까요? 여기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하나 알아봐요. 드디어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투룸 아파트를 구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트럭에서 짐을 빼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10년 넘게 트럭에서 잤는데 이제는 집에서 잘 수 있게 되었네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선영 씨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 그 말이 참 좋게 들렸습니다. 첫날 밤 선영 씨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집에서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오랜만에 만드는 거라서. 앞으로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매일 같은 음식 드시면 질릴 거예요. 안 질려요. 선영 씨가 해주는 건 뭐든 맛있어요.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선영 씨가 아침을 준비해 주었고 저녁에 돌아오면 따뜻한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끔 옛날 식당 일이 그리워서 주말에는 식당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와드렸어요. 태식 씨, 라면 물 좀 끓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손님들이 우리를 부부로 착각하기도 했어요. 두 분 부부세요? 아, 네.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TV를 보다가 선영 씨가 말했어요. 태식 씨, 우리 정말 결혼할까요? 정말요? 네. 이렇게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도 가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좋아요. 결혼해요. 나이 50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혼인신고만 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재혼하신다고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났어. 누구세요? 식당 하는 분이야. 너도 한번 만나봐. 다음 주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선영 씨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니까 아들도 마음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아들이 선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는 항상 무표정하셨는데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가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정말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현재 선영 씨와 함께 산 지 3년이 되었어요. 식당은 주말에만 열고 평일에는 가끔 가까운 거리 배송 일만 합니다. 더 이상 전국을 떠돌지 않아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어요. 가끔 산책도 하고 주말에는 영화도 봅니다. 행복해요? 어제 선영 씨가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선영 씨는요? 저도요. 혼자 살 때는 매일이 똑같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로워요. 오늘 아침도 선영 씨가 끓여준 라면을 먹었습니다. 처음 그 식당에서 먹었던 라면과 똑같은 맛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낡은 식당이 아니라 우리 집
집 식탁에서 함께 먹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어요. 몇 년 전 처음 선영 씨를 만났던 날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트럭에서 외롭게 잠들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집, 맛있는 밥,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인생에서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그 식당에 들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지금도 혼자 트럭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겠지요. 한 그릇의 라면, 작은 친절,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소문과 오해로 잠시 멀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외로움을 나누면서 더 깊은 사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떠도는 화물차 기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사는 평범한 남자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낡은 휴게소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 이제는 낡은 식탁 앞에서 함께 밥을 먹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장 멀게 느껴졌던 타인이 가장 따뜻한 집이 될 수 있다는 걸 선영 씨가 가르쳐 주었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